저는 그 인천 표면처리협동조합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장석복입니다. 도구민들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을 했고, 처음에는 이거를 추진위원회로 시작을 해서 조합까지 이르게 됐죠. 처음에 표면처리협동조합 발족은 40명이 발기인이 돼서 이 건물을 만들게 됐어요. 목적은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여러 공장들이, 특히 도금 업종은 폐수 처리를 이 공동방지 시설이 아닌 단독 공장으로 하게 되면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동화 사업장으로 만들고 폐수 처리라든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방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경비가 절감이 되고 최적화가 돼서 그 모여서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화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환경부라든가 그다음에 중앙회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좀 우리에 맞는 법안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서 함께 하는 그 공간에서 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었죠. 그 화관법에 장외 외형 평가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기업에서 쓰는 그 유해 화학 물질이나 우리 같이 이런 조그만 공장 40-50평 100평 이내에서 쓰는 화학 물질 같은 경우 동등한 법안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소량기준법이라는 것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서 소량기준법도 만들어서 우리만의 어떤 도금에 대한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서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조합의 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법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입주 기업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힘들고 애로사항 같은 거 있는 것들을 조합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또 인력도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뿌리산업으로 여기는 특화단지 지정도 받았고 모든 업무가 그런 어떤 그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 다음에 환경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정부의 지원 요청도 해서 그런 지원 자금도 받아서 공동화 사업장에 쾌적하고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합에서 추진해가지고 휴식 공간도 만들어주고 좀 더 나은 환경 쪽으로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년에 이제 오염원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거 연간 사용량 보고 실적 보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일지를 전부 다 그 항상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꼭 써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컴퓨터로 모니터링 해갖고 다 이메일로 넣어주면 그걸 보고 자기들이 작성을 하고 전부 조합에서 컨설팅해서 대신 신고해주고 이런 것들은 많은 그런 역할을 여기 지하에 이제 우리 교육실이 따로 있어서 대회의실이 있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 쪽에 보관한 안전 쪽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 안전 쪽이라든가 이런 거는 평소에도 수시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도 받으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까지 쫓아다니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여기 지하실에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집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하고 이런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많이 있죠. 차별성이나 특징은 여기 인천 표면처리협동조합은 지식산업센터로다가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화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 지역보다도 더 준수하게 할 수 있고
유해 화학물질이 하루에도 수십만 종씩 태어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들을 우리나라 지금 환경법에 보면 총량제에 묶여갖고 기존 공장들이 증설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러는 와중에 매일 그 단속하면 단속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고 최첨단으로 지금 설비가 돼 있고 산업단지 안에 최초로 여기 폐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게 또 하나 생겨서 우리를 처리해 갖고 나가면 이 종말 처리장을 거쳐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쪽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중장년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를 전부 방위산업체로 만들어서 기술 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60대, 50대 후반에서부터 70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젊은 층들이 거의 없어요. 젊은 기술 인력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정부 그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관할 구청, 서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해에 3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여기서 표면 처리 교육도 하고 또 안전관리 교육도 하고 2개월 동안 240시간을 교육을 해가지고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여기서 고용하고자 하는 그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지금 취업시켜주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만들어서 키워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50대, 60대의 그분들의 제2의 인생을 또 꿈꾸는 그런 좀 뭔가 희망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삶에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30명 모집에 코로나 때문에 25명이 제가 이제 몇 명 카트를 시키고 또 저희 면접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해서 25명 수료를 해서 또 17명이 지금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방법이든 여기에 전체 조합 이름으로 병역 특례를 빨리 어떻게 좀 만들어서 특성하고 나온 친구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대는 화이트 칼라 시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기술 인력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젊은 층들이 기술을 좀 배워서 습득해서 좀 더 나은 표면 처리 이게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젊은 층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제 소원이고 꿈입니다. 실험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섹터별로다가 이렇게 책 테이블을 놓아주고 거기에 각자가 자기네 업체에서 이 도금을 하는 액물, 쉽게 얘기하면 약물을 떠갖고 내려와서 정량 분석을 전부 다 하고 또 거기다 할셀 테스트를 해서 자기네 공장에 필요한 약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장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분석을 하고 자기네 공장 관리를 하고 또 그 실험실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생들이 그 조별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실습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과제로 산학협력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받아서 정말 여기 입주 업체들이 어떤 품질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실험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직 조금 미약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금 업체가 이제 지금까지는 화관법에 의해서 장애 유해형 평가서하고 유해 방지 계획서하고 두 개를 병행을 해서 해 오던 거를 소량기준법으로 해서 장애 유해형 평가서 하나로 하다가 소량기준법에 준해서 화학사고 예방 계획서로 변하게 됩니다.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유해관리계획서하고 장애형 평가서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화학사고 예방 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1군하고 2군하고를 만드는데 1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2군은 소량기준법에 준해서 그냥 간소하게 화학사고 예방계획서라는 걸 저희가 추진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4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구민들만의 어떤 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동방지 시설이고 지금 현재는 폐수처리장이라든가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게 위탁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체적으로 자체 입주 기업들끼리의 법인을 이 조합이 하든 뭐가 하든 공동으로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비용, 폐수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겠죠. 처리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뭐 100톤을 일일 나오는 거 뭐 50톤 처리하는 거나 800~900톤을 처리하는 양이나 어떤 게 저렴하게 맥히겠습니까? 그런 비용 절감이 많이 되겠죠. 지금도 뭐 인천 시내에 전국일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잡지에서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가장 여기가 저렴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에도 기존의 도금 단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이 표면 처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동화 사업이 돼 있는 데에 와서 해야 정부에서도 아 여기는 이런 거로구나 하는 그 인식, 그 다음에 표면 처리할 게 있으면 뭐 여러 군데 찾는 것보다 여기에 오면 어떤 도금도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그런 장점들이나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 모집해서 교육 잘 해서 또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하고 필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역 특례를 꼭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목표를 세워놓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여기 인천 표면처리 협동조합 요즘 코아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